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오늘도 오즈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건강하자 진행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매주 토요일에는 신경정신과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인격장애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인격장애 중에서 7번째 조현성 성격장애 혹은 조현성 인격장애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좋아하세요? 네. 종종 이렇게 TV 네. 프로를 그거 보는데 잘 봐요. 네, 잘 보시죠. 아, 나도 저렇게 그냥 혼자 아무도 없는 데서 저렇게 살아보면 좀 젊었으면 진작에 갈 거. 네,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이고 저 몹쓸지 저래 가지고 어떻게 살아 뭐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있고 할 텐데요. 그 프로를 보면은 오늘 얘기해드릴 이 조현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가끔씩 저 사람 혹시 이런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아닐까 싶은 사람들이 나요. 물론 이제 거기 나오시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조현성 인격장애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에요. 누군가하고 이렇게 관계를 쌓는 그 자체가 너무나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들인데요. 대인관계 및 사회활동에 흥미를 갖지 않고 냉정한 태도를 특징으로 하는 인격장애를 우리가 조현성 인격장애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현성 인격장애라고 하니까는 우리 예전에 이제 정신분열병이라고 불렀죠. 이렇게 환각과 환청을 듣는 그리고 좀 이렇게 어떤 그런 정신적인 이상을 나타내는 그게 요새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현병이라고 바뀌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도 분열성 인격장애라고 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조현성 인격장애라고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런 조현병처럼 뭔가 이렇게 환각이나 환청을 듣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무관심한 거, 감정적으로 좀 무미건조한 이런 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격장애 중에서 A군에 속하고요. A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편집성 성격장애, 조현성 성격장애, 조현형 성격장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편집증이라고 하죠. 우리가 끊임없이 의심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은 친하게 굴지만 언젠가는 뒤에서 뭐 배신하는 거 아니야? 해서 끊임없이 무언가 모든 거를 이제 의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게 편집성이고요. 조현형이라는 거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4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UFO를 믿고요. 외계인이 언제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뭐 어떻게 할지도 몰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형광등이 깜빡이는 걸 보면서 무슨 메시지가 나한테 지금 오고 있구나 어떤 영감을 떠올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좀 유발난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가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조현형 성격장애라고 하고요. 오늘 설명해드린 조현성 성격장애는 사회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타인들하고 관계에 별로 흥미가 없어요. 아예 그냥 흥미 자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격 특징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별로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너 내 생일인데 너 오늘 우리 집에 놀러 올래? 그러면은 어릴 때 이제 뭐 그래? 고마워 그러면서 놀러 가고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집에 놀러 올래? 그러면 뭐 초대해줘서 고맙긴 한데 난 별로 그러면서 이제 혼자 노는 거를 훨씬 더 좋아하죠. 페이스북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막 친구 막 연결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친구 수가 많은 게 자랑인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게 귀찮아요. 그래서 자꾸 누가 이렇게 친구 신청을 하면 자꾸 잘라내느라고 바쁜 그런 사람들이고요. 성적으로 상당히 흥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이성적인 어떤 교제나 이런 거에도 별로 흥미가 없고요. 어떤 성관계나 이런 거에도 흥미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인 관계가 되더라도 특별히 이렇게 깊은 관계로 발전되기가 좀 어렵고요. 혹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그런 걸로 좀 트러블을 겪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혼자 노는 거를 더 좋아해요. 타인들하고 이제 어울려서 노는 거는 되게 귀찮아요. 에너지도 빠지고. 그래서 혼자서 뭐 이렇게 뜨개질을 한다든지 인터넷 웹 서핑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거를 더 좋아하고요. 감정 표현이 우리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좋은 티가 나고 뭐 싫은 일이 있으면 되게 막 기분 나쁜 티도 나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냥 무미건조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나 로또 1등 당첨됐어. 좋더라. 근데 복권을 잃어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그걸 가져갔나 봐. 뭐 그렇지 뭐. 변하고. 별로 이제 되게 막 들뜨거나 혹은 막 슬퍼하거나 화가 날 만한데도 그렇지 않은 거를 그런 특징들이 있죠. 상당히 냉담해요. 우리 뭐 누가 이렇게 옆에서 막 애쓰고 있으면은 되게 막 도와주고 싶고 막 가만히 있으면 좀 안절부절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심지어는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다들 울고 있는데도 이 집 왜 이거 언제 다 끝나지? 이러면서 있는 잘못된 게 아니고요.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어떤 냉정한 감정 거죠.
감정 자체를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타인들의 어떤 감정에 공감을 하기가 좀 어렵고요. 자, 이렇게 냉담한 모습들이 특징이에요. 겉으로는. 그래서 타인에 대한 무관심, 정서적인 메마름 이런 걸 이제 특징으로 하고요. 제발 그냥 아무 상관하지 말고 날 좀 그만 내버려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이분들은 많이 하죠. 근데 그 속마음은요, 왜 이런 성향들이 생겼냐면 상당히 좀 예민해요. 이 사람들이 상처를 되게 잘 받습니다. 그래서 타인들로부터, 좀 오지랖 넓은 사람들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타인들하고의 관계는 문제만 일으키는구나 라는 신념을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타인들하고 함께 하기보다는 그냥 혼자 있는 게 좀 편안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별로 친구가 없어요. 친구를 사귀는 자체가 너무 귀찮아요. 그리고 너무 좀 어떻게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친구를 사귀면 뭔가 내가 자기 영역에 친구들이 들어서 뭘 하잖아요. 그게 대단히 싫어요. 불쾌하고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혼자 노는 그런 게 이제 익숙해져 있고요. 때로는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어릴 때 그러다 보니까 왕따도 잘 당해요. 근데 왕따를 당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별로 반응이 없잖아요. 네가 나를 뭐 왕따 시키든가 말든가 별로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저절로 그냥 이렇게 가야 하던 학생들 흥미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히키코모리라 그러죠. 일본에서 은둔형 외톨이 자발적으로 자기를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그런 경우들에서도 좀 이 유형이 많이 나타나고요. 근데 모든 유형들이 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자기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혼자서 사색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는 뭔가 좀 영적이거나 아니면 혼자 무언가를 깊게 탐색하는 그런 분야에서 상당히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예 중에서 혹시 제인구달이라고 하시는 분 아시나요? 인간의 그늘에서라는 책을 썼는데요. 26살 때 아프리카 밀림으로 들어가가지고는 거기서 혼자서 이렇게 침팬지들을 연구를 해요. 침팬지들의 행동을 한 10년 동안 계속 침팬지를 관찰하고 침팬지들과 함께 함께 거주를 하면서 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영장류들의 어떤 특징들, 지금까지 학계에 밝혀지지 않은 자연계에 있는 영장류들의 특징들을 이렇게 밝히면서 동물 행동학에 있어서 상당한 어떤 선구적인 그런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를 받는데요. 이분도 반평생 동안 이제 영장류를 연구를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같으면은 혼자서 아프리카 밀림에 가가지고 그런 거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너무 적성에 맞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혼자 노는 게 너무나 좋았고 사람들한테 간섭 안 받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노는 게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난 밀립성 생물들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다. 번잡스러운 속세를 벗어나 살기에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었다. 존재의 의미나 자기 역할에 대해 명상하기에 완벽한 환경이었다라고 나중에 이제 회고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도 이런 거에 좀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 있나요? 네. 어떤 분들은 정말 그냥 난 혼자였으면 좋겠어. 산속에 들어서 혼자 살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나는 혼자 있는 게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 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 않으면은 너무나 무서워.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사회에서 타인들하고 자꾸 이렇게 어떤 접촉을 하다 보면 상당히 좀 힘든 상황들을 많이 겪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마음에 맞는 소수의 사람들과 좀 깊은 관계를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바운더리를 치는 게 좋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서비스업에다가 이런 사람들을 놔두면은 잘 할까요, 일을? 사람 자체가 너무나 부담스럽고 한데 서비스업에 이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되게 힘들 거예요. 오는 사람마다 다 힘들 거고. 근데 이분들이 어딘가 자기 혼자만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에 놔두면은 되게 좋겠죠. 그래서 자기의 그런 장점들을 좀 잘 살리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들, 뭐 자연과학자라든지 아니면은 농업이나 묵초면 임업이라든지 뭐 동물 사육사라든지 뭐 보건관리사무소에서 일을 한다든지 뭐 측량사로 일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좋겠죠. 아니면은 이분들이 또 감정적으로 뭔가 기복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영적이고 정신적인 세계에서 상당히 좀 뛰어난 성취를 보이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승려나 뭐 학자나 예술가 쪽으로 좀 더 발전이 되어 있는 분들도 많고요. 고독해도 견딜 수 있는 일 해서 뭐 프로그래머 혼자서 그냥 몇 달이고 며칠이고 계속 프로그램을 짠다든지 아니면 뭐 설계를 한다든지 트럭 운전을 한다든지 하는 쪽에 가면은 오히려 훨씬 더 두각을 나타내고 훨씬 더 집중력 있게 자기 일들을 잘 해나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혹은 내 아이가 그럴지도 몰라요. 내 아이가 왜 이렇게 친구도 없고 뭐 말도 없고 맨날 있으면 혼자만 놀려고 그러고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텐데요.
조금씩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노골적으로 친해지려고 하면은 이 사람들한테는 자기 영역을 좀 침범당하는 걸로 여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마음을 열기보다는 섣불리 다가섰을 때는 오히려 도망가 버리고 더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게 되고요. 솔직하게 이 친구들이 뭔가 숨기거나 그러지 않아요. 솔직하게 대답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자꾸 그거를 캐묻거나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오히려 또 다른 쪽으로 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그냥 담담하게 네가 그렇다는 걸 좀 잘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친밀해질수록 실망하기가 좀 쉬워요. 나는 우리 친한 사람들한테 야 너랑 나랑 친한데 이 정도도 안 돼? 뭐 네가 나한테 이 정도도 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친한데 저 사람이 나한테 섭섭하게 대한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친밀해질수록 자기 세계가 침범당한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연애가 진행될수록 좀 냉담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거리를 어느 정도 선까지 지나가면은 거리가 딱 이렇게 벽을 치게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래서 갑자기 뭐 발별을 선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는 같은 테마를 공유를 하면서 약간 일정한 거리를 좀 유지하면서 지내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는 성격 특징을 알려드렸잖아요. 다른 성격 장애들은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지는데 이 조현성 성격 장애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자료가 너무 없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사는 특징이 특히 뭐 남들한테 그렇게 피해주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혼자서 알아서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자기 스스로도요 별로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남들이 나한테 간섭만 안 하면은 크게 뭐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이럴 일도 없이 그냥 혼자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어떤 평화주의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질병으로 인식되지 않고 그래서 좀 더 밝혀진 게 없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혹은 내가 성격이 왜 이렇지라고 해서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요, 우리는 다 똑같이 생겼지만은 다 다르게 생겼어요.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있고 팔도 두 개 있고 다리도 두 개 있어요. 우리가 누구나 이렇게 생기면 인간이라고 보지만은 하지만 얼굴 하나하나 보면은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100이면 100사람, 1000이면 1000사람 다 다르다고 우리는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은요, 더 많이 달라요. 우리는 그래서 꼭 남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지낼 필요도 없고 꼭 내가 그렇게 모든 거를 다 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좀 잘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자기의 능력에 맞게 혹은 자기 성격에 맞게 그렇게 자리를 잘 찾아가면 될 것 같고요. 꼭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들 곁에 한두 사람이 있으면은 그걸로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